안녕하세요. 만시동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6분입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어요. 발표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 가지 발표가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폭락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예상했던 방향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됐던 시장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 상황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좀 횡보하거나 그동안 좀 올라왔던 걸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에 어떤 지표 발표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연설들이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대망의 주요 발표는 목요일날 있습니다. 목요일날 있는데 20년물 채권 입찰도 있고 베이지북 발표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뒤쪽에 있는 거죠. 연속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제조 지표들,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금리 영향을 좀 받으니까 내수 부분이 어떤지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같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현재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바젤3 영향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정책 당국이 좀 실수하고 있는 게 대출을 계속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 없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변화를 변곡을 줄 수 있는 어떤 트리거다라고 보다는 이벤트가 아니고 작은 잔파양을 만들 수 있는 형태라고 봐요. 물론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침체가 얕게라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건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11월 달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에 따라서 경기 지표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말씀드렸으니까요. 일단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여러 발표가 있는데,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 발표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예상 정도 파형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전후에 아무래도 지표 발표가 나니까 시장 변동성이 좀 생기겠죠.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도 봐야 될 것이고,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16일 이후에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450에서 475가 약간 좀 낮아졌어요. 조금 낮아져서 89% 확률로 450에서 475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0.25bp를 한 번 더 낮춰서 12월까지는 425에서 450까지 기존 대비 1%죠. 100bp 가까이를 떨어뜨린다라고 지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각도도 중요하고 내려오는 속도와 강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아주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0.25bp씩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 내려오는 속도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급격하게 떨어뜨리느냐, 완만하게 떨어뜨리느냐,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향후에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또 사람들이 하겠죠. 그리고 토탈 에셋이나 오버나잇 레포를 보더라도 큰 변동이 없어요. 토탈 에셋 같은 경우도 이런 하락 추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지만, 추세선을 그어보면 약간 이격이 생기고 옆으로 약간 눕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QT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QT 규모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정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2020년 초반에 나왔던 그 위치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이 부분의 파형이 해석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QT 규모를 줄이고 다시 돈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벤트로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버나잇 레포 같은 경우도 옆으로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면서 여기 있는 박스 형태를 보더라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려는 모습이 보이죠. 시장 쪽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바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미국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과하게 좀 눌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이게 결국 중국의 영향이냐 미국의 영향이냐 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에서 큰 손들이죠.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침체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침체가 나올 건데 그 침체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구나. 물론 조만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시장이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강한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굉장한 급등락 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특정 섹터, 특정 영역, 종목에 대해서는 몇 번 짚어드리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던지 혹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어느 섹터로 돈이 움직이려고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가총액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상위 종목들이 급격한 하락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붉은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 상승폭도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묵묵하게 방향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하죠.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는 원래 보던 방식대로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